대통령이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정치적인 인물이 되신 다음부터는 본인이 앞에서 했던 행동들이 뒤에 어떤 사람들이 본인을 평가할 때 준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자, 이준석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매번 했던 이게 뭡니까? 뭐 100년에 한 번 나올 당대표니 뭐 대표님이 시키면 제가 다 따르겠습니다. 뭐 하라는 대로 하고 말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또 나중에 뭐 또 뭐 피는 뭐 물보다 진하다 뭐 어록이 있어요. 그거 다 해놓고 뒤끝 장렬이잖아요. 그것도 이긴 사람이. 전 선거 이기고 나서 뒤끝 장렬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에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근데 그래놓고는 지금은 지고 나가지고 서로 이제 진거 외전냐 때문에 서로 씌우고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어제 질문 나오니까 오해 있으니까 바로 풀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걸 믿으면 바보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보시기에 하해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그때 대선 질 것 같으니까 굉장히 태도나 아니면 입장 변화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근데 이번 총선 지실 것 같으니까도 아니 총선 지고 나니까 이제 좀 입장 변화가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예. 그때 솔직히 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때 대선 때 울산 회동하고 난 다음에 또 따로 둘이 한번 따로 본 적 없었어요? 그때? 그 뒤에 뭐 포항에서도 뵙고 뭐 여러 차례 그 다음날 부산에서도 우리가 봤고 예, 뭐 여러 차례 보긴 했죠. 그 둘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좀 따로 얘기한 건 없었어요? 뭐 이렇게 뭐 얘기할 때도 얘기 잘해요 또 이제. 뭐 이 대표 뭐 내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뭐 잘해봅시다 뭐 이렇게 뭐 얘기 좀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근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준석을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저보다 나이 많은 정치인들은 그거 참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저한테 단 한 번도 경어를 안 쓴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외견상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대했어요. 저한테 항상 대표님 이렇게 지칭하고 저도 이제 후보님 이렇게 지칭하고 굉장히 저희가 사무적이면서도 이렇게 예의 있게 서로 대했거든요. 근데 뒤에서 맨날 들린 얘기 보면 야씨 뭐 그만. 예. 뒤에서 들린 얘기는 그렇더라.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는 뭐 저보다 더 편하게 대하시긴 했겠지만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표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와 다른 이면에 뭐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도 저도 들려요. 그래서 그 얘기가 계속 서로가 스타일을 아니까 서로가 지금 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하고 대통령과의 관계만큼이나 지금 상황이 서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안 좋은 건데요. 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일방적으로 제가 항상 뺑소니 당했다 그러는데. 뺑소니? 예. 저는 당대표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습격한 거니까.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약간 관계가 다르긴 한 게요. 제가 이게 사상초 유례가 없는 선거 이기고 난리치는 상황이었고 저는요. 여긴 지고 나서 서로 떠넘기게 하는 거니까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준석 대표는 하여튼 일단은 나와서 당을 다시 차려서 일단은 원내에 들어왔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에서 패배하고 일단은 당을 떠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를 나가서 전당대회 하는 게 유리하냐? 그러니까 저는 유리하지 않다 플러스 의미가 없다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들 정치 잘하시는 분들이죠. 하지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중도 표심을 흡수하는데 당에서 따라갈 자가 없는 자였어요. 근데 맞아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특장점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 나가면 인지도가 뭐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든 정치인이니까 인지도. 그런 장점이 있고 나경원 대표는 동작에서 진짜 진정성 있게 지역구 활동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보궐선거 이런 거 나가면 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역구 하나를 굉장히 어려운 데서 따오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한 거고 그런 게 다 고유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면 고유의 능력이 지금 무엇이냐 봤을 땐 제가 봤을 땐 좀 모호해요.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지휘 능력이 있느냐? 전 냉정히 없다 생각해요. 이번 선거 지휘한 걸 보고. 이거를 뭐 한동훈 위원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욕하지 말고 냉정해져야 돼요. 지휘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필설에 능하냐? 미디어에 친화적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세 번째 그러면 그럼 정치인이 여기서 정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도전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려운 선거에 도전해가지고 따내는 스킬. 아까 나경원 대표 같은 스킬.
그런 게 중요할 수도 있는 거. 윤상현식 스킬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남은 게 세 번째 카드라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카드.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갑자기 미디어 친화적인 정치인이 될 거라 보지 않습니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미디어가 친해지려고 하죠. 지금은.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항상 정치인들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이것만 바꾸면 참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사람 중에 그 바꾼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항상 10년째 얘기한 얘기.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것만 조금 강화되면은 대통령이 될 거야 라는 얘기 12년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했죠. 안철수 대표는 다른 능력이 출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마저도는 하면 좋겠지만은 이걸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예. 안철수 대표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은 안철수 대표는 사람이 뭐 선해 보이고 그리고 대중적 인지도 높고 이공계나 이런 쪽에 장점이 있고 이게 결합돼서 지금 안철수 대표 지지도인데 여기에 말까지 잘한다? 이거는 희망사항이지만 안 되잖아요. 10년 동안 그 똑똑하신 분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동훈 위원장도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여기서 거기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적어도 한 셋 중에 하나는 뭔가 장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필담이라든가 필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니면은 필섬이라든가 뭐 아니, 지휘 능력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그 개별 지역을 뚫어내는 능력. 잘 보시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휘 능력이 뛰어났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벗어나서 선거 도전한 이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별 지역구 따는 능력은 아니거든요. 필설의 박근혜 대통령 끝까지 능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 인지도가 많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당대표를 해가지고 뭐 지휘 능력을 다시 보여준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기대치가 없는 게 왜냐면 선거가 없기 때문에 지휘할 게 없어요. 맞아요. 선거가 없어요. 큰 선거가. 예,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된다 한들 지휘할 게 없어요. 그럼 보궐선거 한두 개 나오는 거 정도 지휘해야 될 상황인데 그거로는 뭐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런 선거에 자기 후보로 뛰어가지고 내가 지상전을 뛸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걸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애매해요. 지금 대표하면은 할 거 없이 옛날 무슨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은 막 화내시고 골부리고 이런 거 이제 대처하다가 이제 같이 동기어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저는 당대표 출마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는 그냥 제 감이 그렇다는 거니까 뭐 취재의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느끼는 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뭐 정치판에서 그러니까 이런 손꼽히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질문에 그러니까. 답해요. 당신은 대표를 할 거면 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럼 당신이 비대위원장 했을 때랑 뭐가 다르겠느냐? 왜냐면 비대위원장이 대표보다 힘이 훨씬 세요. 그렇겠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대표는 저는 한쪽에는 윤석열이라는 모래주머니, 한쪽에는 조수진, 김재원, 배현진 최고위원을 달고 제가 당대표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요, 뭐가 다르겠어요. 지금 보면 한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쇳덩어리, 한쪽 다리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최고위원들을 동반 당선시킬 역량이 있는 분 아닌 것 같고, 만약 해도. 그러면은 분명히 무슨 굉장히 좀 미디어에 많이 나왔던, 그래서 인지도는 있는, 하지만은 당원들 표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좀 오른쪽으로 많이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최고위원 들어올 거거든요. 양쪽에 모래주머니나 쇳덩어리 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이해가 안 가요. 몸이 가벼워야 돼요, 지금은. 그래야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가가지고 할 거는 뻔해요. 보면은 대표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싫은 소리 하면은 바로 오른쪽에 앉는 사람이 친윤 원내대표를 자처하는 추경호 대표일 텐데 가가지고 그건 내 생각은 다르다 이런 얘기 맨날 할 거고, 그럼 최고위원 중에 보면 이제 분명히 어디 뭐 TK표 받아서 당선되겠다고 거의 뭐 맨날 무슨 건국절 하자 뭐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이거 달고 어떻게 정상적인 대표직을 수행하겠냐고요. 제가 쓰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원내대표는 좀 말이 좀 통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준석 같이 할 자신 있냐고요. 가가지고 전통지지층에게는 욕먹지만 그건 선거가 없어요. 선거 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당대표하면서 저라고 무슨 대구에 계신 전통지지층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정치하는 거 몰라서 안 했겠냐고요. 가가지고 우파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하나 웃긴 거 얘기 드릴까요? 제가 2021년에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 돕는 역할 하면서 뉴미디어 본부장이라고 맞아요. 하면서 먼저 시작했잖아요. 제가 그거 내가 가장 먼저 우리 실제 실무진한테 시킨 게 뭐냐면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모든 오세훈 당시 후보의 영상을 찾아내가지고 오세훈 입에서 우파라는 단어 나오면 다 삭제한다. 맞아. 예. 맞아요. 기억나. 자, 그럼 이것도 보면 방송 보시면서 뭐 우파가 나쁜 거냐 이렇게 하겠지만요. 수도권에 사는 젊은 사람 입장에서 우파 그러면요, 너 극우 이렇게 나와요. 예. 우파가 나쁘다가 아니라 용어의 함의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나는 우파요 그러면 왠지 저 사람 극우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파가 좋고 나쁘냐의 문제가 별개예요. 보면은 누가 나가서 자유 이래버리면 약간 극우 이렇게 느낌하는 거. 반대로 그러면 이쪽만 그런 게 아니라 저쪽도 그래요. 깨어있는 시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검찰개혁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단어가 된 거예요. 우파, 뭐 자유 이런 것들, 뭐 4.15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용어들을 무수히 써요 지금 보수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래서 선거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젊은 사람들한테는 저거 뭐 저런 극우가 다 있어 이렇게 맞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름 이런 것들을 알고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우파가 이런 게 우리 동료 시민 이러면 시작했다 보는데 어떤 누가 조언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데 이게 전당대회 하다 보면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예. 또다시 이제 또 우리 우파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뭐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죠. 당신은 부정선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부정선거 규명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꾸 그 답을 좀 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출마할 걸로 보세요? 안 나올 걸로 보세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안 한다고 본다? 예. 그러면 누구가 나올까요? 나경원. 그리고 저는 안철수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김태호 지사도 대표도 나올 수 있다 보고 윤상현 의원이 사실 저는 원내대표를 했었어요. 이번에 순탄하다 보는데 예, 이번에 안타깝게도 이제 원내대표 출마 안 하셨으니까 대표 해볼 만하다 봅니다. 저는 왜냐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 의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수 지층은 냉정해야 되는 게 미안하다 용태야. 그런데 포천 가평, 여주 양평, 동두천, 분당, 좀 그렇죠. 이천, 여주 좀 그렇죠. 거기는 좀 이런 데서 당선된 거는 사실 보수 초우세 지역에서 당선된 거 옛날로 치면은 그렇죠. 요즘은 그런 곳마저도 박빙 지역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 뭐 열심히 한 건 인정하겠지만은 사실 경기 북부 지역이나 경기 도농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경상도랑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런 데서 당선된 다음에 내가 저걸 뭐 수도권에 당선됐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을 잘한다? 포천 사람이 어떻게 노원구 민심을 압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진수도권 찐 수도권으로 당선된 사람은 윤상현 의원 정도? 나경원 의원 정도. 예. 진짜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죠. 뭐. 예. 동작 정도. 동작. 아니면은 뭐 미추홀 정도. 미추홀. 예. 왜냐면 나머지 인천 다 안 되잖아요, 또 이제. 강재섭. 김재섭 정도. 김재섭, 도봉 이런 정도가 찐 수도권이지. 나머지는 뭐 그냥 강세 지역. 그렇게 되면 뭐 이준석 대표가 예상하는 전당대회 그러니까 여당의 전당대회 출마 그 후보 정도는 그 정도가 되는데 만에 하나 제가 예상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저는 필설에서 너무 많이 까먹을 거라 봅니다. 필설에서. 예, 아까 말했듯이 전당대회 TV 토론은 일반 TV 토론하고 또 차원이 다릅니다. 당 내에서 때리기만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칭찬도 해줘야 되고 어르고 달래야 되고 연대를 해야 되고 전략이 되게 중요한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막 할 때 보면 옛날에 도리도리 한다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은 이제 아예 안 하시니까 도리도리가 없어졌는데 아예 이제 연설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도리도리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솔직히 선거 와중에는 이제 제가 민감해서 언급 안 했지만은 그거 스타일 잡으셔야 돼요, 약간. 네. 어떻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보통 젊은 사람 꾸러기룩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우쭐한 약간 그게 트레이드마크가 돼버렸어요 지금. 꾸러기요?
나 잘했지 이런 룩으로 이제 막 쳐다보고 이런 그 발언하고 그게 있어요. 약간 그런데 그런 걸 저는 꾸러기? 제가 이런 것까지 왜 코칭한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 전당대회에 나가면 진짜 아니 다시 꾸러기? 꾸러기?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제. 꾸러기? 예. 근데 꾸러기예요. 그거 그러니까 입국 다물고 이렇게 나 잘했지 이런 표정이 그런 게 버릇처럼 있어요. 약간 보면은. 그 스머프에 나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꾸러기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고. 그래요? 예, 예. 미안해요. 예. 잘 몰라서요. 내가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건 제가 그냥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들인데. 네. 아니 이런 거잖아요.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걸 다 고치고 개선하고 해가지고 진짜 훌륭한 대표가 될 자질이 있었으면 왜 그걸 비대위원장 때 안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중간고사 다 망친 다음에 네. 아무것도 바뀐 거 없이 나 기말고사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근자감이거든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 제가 홍준표 시장 진짜 좋아하지만은 네. 대통령 선거 그때 물론 어려운 선거였지만 지고 나가지고 네. 그래도 역시 홍준표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지방선거 맡으셔가지고 이제 고생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약간 그런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대선 지고 이재명 대표가 지방선거에 도전해가지고 이렇게 막 지방선거에서 자기는 개항에 알아서 나가고 해가지고 대패하고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걸 왜 굳이 해봐야 되지? 아니 근데 요즘엔 그런 생각도 한대요. 아니에요. 얘기 안 할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생각 이런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나 잘할 수 있어. 근데 이번에 총선 때는 윤석열이라는 사람 난 너무 괴롭혀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못한 거야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제가 당 대표가 몇 배나 어렵다니까요. 몇 배나? 비대위원은 본인이 다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경률이니 뭐니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랑 했던 거잖아요. 그냥 자기가 싹 뽑아서 할 수 있어. 적어도 비대위는 내 편이잖아요. 근데 당 대표 해보시면 뻔하다니까요. 보면은 네. 사실 공관위원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당 대표는 하면은 오른편에 앉은 사람은 친윤 원내대표 자치하는 추경호요. 뭐 왼편에 앉은 사람은 어디서 뽑혔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최고위원 선거 나가가지고 우리 우파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되면 또 얼마나 옆에서 태클 거는데요. 예전에 조수진 제가 말해요. 제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도부인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조수진, 예. 김재원, 정미경, 배현진. 이렇게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님 있을 때 참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았었네. 그리고 아까 맞죠? 말했잖아요. 그 당 대표가 내가 만약에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옆에 모래주머니가 많아서 못했다고 하기에는 예. 제가 2011년, 12년 박근혜 비대위 기억해 보지만은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대중 지지가 낮았을 때였어요. 그랬었죠.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그런 저해 요소를 두고도 박근혜 대통령은 잘해가지고 과반하신 거예요. 맞아요. 이준석은 윤석열 달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 나만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 더 어렵다니까요. 양쪽에 다 달려 있다니까요. 예. 그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이 강펀치에 오세훈 시장이 나왔었어요. 예. 나와서 1시간 동안 나와서 유일하게 이 방송에만 나와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방송 나와서 1시간 동안 네. 요 자리에 앉아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갔어. 하고 갔어.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 2조 심판 실패한 거다. 고생은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플레이에 말려든 거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여기 나와선 거예요. 운동권이 생각보다 나쁜 프레임이 아니다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하면 또 이제 이준석 말하면 무조건 꼬투리 잡으려 가지고 이준석이 운동권 옹호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곡해해서 가던데 제가 그때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국민의힘에서 내보내는 후보군과 운동권 후보군을 비교해 보면은 냉정하게 공보물만 봐도 운동권 후보군이 좋다는 거예요. 운동권이 좋다가 아니라 운동권을 분류돼서 여러분이 욕하는 후보들이 사실은 운동권이라는 건요. 우리가 전대협 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한총련이 있잖아요. 한총련이 있지. 전대협 세대는요. 한총련 세대에 비해 가지고 훨씬 매력적인 인물들이에요. 예. 이걸 제가 무슨 또 그럼 임종석은 그렇게 제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네가 민주당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물면을 보면요. 결국 민주화 시대라는 하나의 민주화 시대에서 그 리더격을 했던 인물들이 그 사람들은 기본 스펙이 총학생 회장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대중을 이끄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대중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총학생회장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빗대어가지고 무슨 뭐 장관 지낸 인사를 투입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 사람들은 두고 잘 필요한 새님이에요. 예.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떤 지도자격인 인물과 새님을 붙여놓고 이거를 뭐 이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매치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발 그런 걸 제가 이제 제 나름에는 굉장히 적확한 지적들을 하는데 꼭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준석이 운동권을 옹호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해서 제발 이준석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예.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진짜 보수 진영은 선거를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 이준석이 미쳤다고 임종석 우상호를 옹호하겠냐고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근데 매번 모든 게 그런 식이에요. 가는 게 뭐냐면 이준석이 드디어 민주당에 붙어 먹으려고. 민주당에 이준석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민주당은 이준석 때문에 선거 대선 지선 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디서 꼭 유튜브 보고 세계관 이상한 사람들이 이준석이 뭐 이재명한테 붙어 먹으려고 뭐 저런 뭐 운동권 옹호를 한다 이런 식으로 가서 정상적인 분석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께서 민주당 장기 집권을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 예. 또 하나만 묻는데.